듣기로는 이제 고 원장님은 레이저 치료와 더불어서 환자분들한테 되게 중요하게 설명하는 게 꼭 있으시다고 하시던데. 교정인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얼굴 화이트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경력을 갖고 계신 이제 두 분의 피부과 전문의 원장님하고 얘기를 해볼 텐데요. 피부과에 내원한 환자들 중에 제일 많죠. 얼굴 기미, 잡티 이런 걸 없애고 싶다 이런 분들 진짜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화이트닝이 뭔지, 피부과에서 할 수 있는 화이트닝이란 무엇인지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화이트닝이라고 하면 얼굴을 이렇게 눈처럼 새하얗게 만든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맞아요. 사실 그것보다는 피부에 있는 색소를 제거하고 전체적인 톤을 좀 균일하게 맞춰주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효리 씨가 얼굴이 조금 까맣지만 그래도 피부가 좋아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이유는 이제 피부 톤이 균일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피부 톤을 균일하게만 만들어줘도 얼굴이 훨씬 좋아 보이죠. 맞아요. 네. 저도 똑같이 얘기하는 게 이효리 씨도 예쁘시고 이영애 씨도 예쁘시고 얼굴이 꼭 하얗다고만 예쁜 건 아니다. 균일한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얼굴 화이트닝 때문에 피부과를 와야지라고 고민하시는 환자분들 또 그런 시청자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과에 화이트닝을 하러 왔다.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일단은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진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되게 다양한 게 생길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하려고 저희가 특수 촬영기로 촬영도 하고 또 직접 눈으로 보고 당연히 만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지 그다음에 이게 치료하기가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 혹은 피부암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 이제 진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나면 치료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치료를 할 때 누구나 다 천편일률적으로 토닉 몇 번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피부 상태나 병변의 종류나 깊이나 그다음에 또 피부 노화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레이저가 다 다르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피부 색소에 쓰는 레이저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환자마다 다르게 또 병변마다 다르게 똑같더라도 에너지가 다르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 레이저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는 스킨케어가 꼭 같이 들어가거든요. 스킨케어를 하는 목적은 미백 치료를 예를 들어서 했으면 그 미백 치료를 조금 시너지를 주기 위해서 미백 관리를 하기도 하고 레이저를 하고 나서 좀 이렇게 좀 화끈거리거나 열감이 있는 레이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열감을 좀 낮춰주는 그런 진정 관리를 하기도 하고 진단과 치료와 스킨케어 이런 것들이 이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반복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다 생각을 못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레이저를 하면 되냐, 몇 번을 하면 되냐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데 사실 화이트닝이라는 것도 피부에 생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 때문에 진단이 필요하고 진단을 할 때는 어떤 기구를 사용하기도 하고 진단이 제대로 내려졌으면 그거에 맞는 치료를 하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듣기로는 이제 고 원장님은 레이저 치료와 더불어서 환자분들한테 되게 중요하게 설명하는 게 꼭 있으시다고 하시던데. 네, 생활습관 교정인데요. 사실 화이트닝 하러 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드름이나 아토피 같은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의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보습제나 선크림을 사용하는 거, 그리고 세안 같은 이런 기초적인 생활습관이 잘못된 데에 의해서 병변을 악화시키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생활습관이 교정되지 않으면 치료를 하는 동안에도 병변이 잘 호전되지가 않고 그리고 치료가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나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기미를 예로 들면 세안 시에 이제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 세안제를 사용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세안을 너무 세게 문지르신다던가 오랜 기간 동안 세안을 한다던가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선크림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나갔을 때 딱 한 번만 선크림을 바른다던가 아니면 너무 소량을 바른다던가 이렇게 해서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이러한 생활 습관들 중에서는 고치기 쉬운 생활 습관도 있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것도 있지만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지만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자분께 여러 번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사실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신 단어가 토닝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요즘에 너무 유명하고 토닝을 바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화이트닝이라는 것 자체가 토닝인지. 진짜 실제로 토닝은 정말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고 진료를 오셔서도 저 토닝하러 왔어요. 아니면 예전에 토닝 했는데 효과 없어서 그건 안 하고 싶은데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레이저 토닝이라는 게 피부 화이트닝을 할 때
되게 중요한 툴이고 많이 하는 거는 맞는데 토닝이 다는 아니에요. 토닝이 다는 아니고 뭐 토닝을 베이스로 하지만 중간중간에 좀 뭐 IPL이나 임펄스 레이저 같은 거를 쓰면 걔는 이제 딱지가 생기게 해서 그 딱지가 떨어지면서 밝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레이저들을 할 수도 있고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피부가 하얗지가 않고 이렇게 옐로우 톤이 있기 때문에 홍조가 얼룩덜룩하게 있어도 그게 이제 얼굴이 지저분하게 보이거든요. 얼굴을 밝게 해주는 그런 레이저 말고도 홍조나 붉은 자국 같은 거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혈관 레이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도 있고요. 점이나 아니면 검버섯이나 편평사마귀 이런 것처럼 피부 겉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병변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피부를 깎아내는 레이저를 하기도 하고요. 리쥬란 같은 주사를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고주파, 니드RF 같은 피부를 조금 이렇게 자극을 줘서 재생을 유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화이트닝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칼이 되게 많은데 그 칼들 중에 하나 정도라고 토닝이 생각합니다. 워낙 유명해서 맞아요. 그 200건 생각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환자분들이 되게 관심이 많으신데 토닝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쉽게 설명을 하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이제 낮은 에너지로 우리가 원하는 멜라닌 색소만 선택해서 부숴주는 일종의 레이저 기술을 말하거든요. 근데 조금 어렵게 얘기를 하면 토닝 레이저를 받았다고 하면 엔디아그라는 매질을 이용해서 1064 나노미터 파장의 레이저를 얼굴에 전체적으로 시술받는 것을 말하는데 이 1064 나노미터 파장이 멜라닌 색소에 선택적으로 작용을 해서 멜라닌 색소를 잘게 부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런 나노 단위를 이용하는 토닝 레이저뿐만 아니라 피코 단위의 파장을 이용하는 피코토닝 레이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앞서 정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이트닝 치료에 되게 여러 가지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지만 토닝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건 그만큼 안전하고 효과가 좋다는 거죠. 맞아요.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는 하고요. 왜 잡티나 뭐 기미나 이런 게 아니라 얼굴 자체가 좀 어두운 분들 있잖아요. 얼굴이 조금 까무잡잡해서 그게 컴플렉스이신 분들. 그런 분들도 토닝하면 얼굴 하얗게 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레이저 토닝을 좀 반복적으로 해주면 어쨌든 피부 속에 있는 멜라닌 색소가 좀 양이 줄기 때문에 일정 어느 정도는 좀 밝아질 수 있는 게 사실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제 피부가 어두운 사람이 원래 하얀 사람처럼 아예 밝아지고 톤이 이만큼 올라가서 하얘지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뭐 전반적인 톤을 좀 올려줄 수는 있지만 톤이 좀 어둡더라도 얼룩덜룩한 걸 균일하게 맞춰주면 얼굴이 훨씬 밝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이트닝이라고 하면 균일하게 맞춰주고 물론 전반적으로 약간 밝아지는 느낌은 있을 수 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가 얼룩덜룩해지는 원인이 되게 다양하고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그리고 진료실에 오시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들 선생님 저 이거 몇 번 하면 없어지나요? 한 번만에 다 없어질 수 있나요? 이제 답은 병변마다 다르다거든요. 이제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은데 저는 다른 곳에서 여러 번 시술을 받았는데 아직도 피부에 잡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친구는 여기서 레이저를 한두 번 받았는데도 피부가 깨끗해서 맞아, 찾아왔어요. 맞아. 이렇게 네.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친구분의 병변은 색소가 피부 바깥층에 있어서 CO2나 어뷸 같은 피부 표면을 깎아내는 레이저로 색소를 날려버리거나 아니면 IPL 같은 레이저로 딱지를 줘서 딱지가 떨어져 나가면서 좋아지는 병변이기 때문에 빨리 좋아지신 거고 그분의 병변 같은 경우에는 색소가 피부 깊숙이 있어서 피부 바깥층을 날려버리는 방법으로는 오히려 피부의 손상만 초래하고 호전이 될 수 없는 병변이어서 피부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는 파장의 레이저로 여러 번 반복해서 치료를 받아야 좋아지는 병변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없어지는 병변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의 색소의 경우에는 여러 번 반복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 선생님 저 치료 한 번만 하면 이제 다시는 안 생기나요? 재발 하는 거 아니죠?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재발을 합니다. 재발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색소가 생긴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자외선에 의해서 멜라닌 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멜라닌 색소를 많이 만들어낸 게 이제 우리가 잡티가 생긴 원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한 뒤에도 또 우리가 뭐 자외선을 전혀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자외선을 받으면 당연히 이제 재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뭐 치료 하나마다 똑같은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쉽게 설명을 하자면 대청소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집이 지저분할 때 대청소를 한번 싹 하면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또 청소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생활을 하게 되면 다시 또 그대로 지저분해지는데 대청소를 할 정도만큼의 에너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에너지를 들여서 조금 정리를 해주면 그 상태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 후에
적절히 뭐 관리나 자외선 차단이나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그 상태로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레이저를 하면 좀 피부가 예민해진다고 하던데 제 친구는 레이저하고 나서 피부가 더 나빠진 것 같던데 저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걱정. 그런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프락셀 같은 흉터 레이저를 굉장히 센 에너지 강도로 치료해서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피부가 좀 민감해지거나 홍조가 생겨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과거에 비해서 레이저도 많이 발전을 했고, 그리고 너무 병원에서 센 에너지를 무리하게 시술을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레이저 한 다음에 그에 맞는 적절한 관리를 해주기만 하면 피부가 민감해지지 않고 충분히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는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레이저도 독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대부분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레이저도 피부 장벽을 개선시켜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염증을 줄여주는 레이저를 선택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레이저를 시작할 때 본인의 현재 피부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개선시키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목표를 세운 뒤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케바케. 어떤 경우에는 진짜 레이저 하러 왔다고 하는데 레이저 안 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레이저 일단 하지 말고 약 먹거나 아니면 관리 먼저 받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여름에 레이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결론은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진리의 케바케가 있는데요. 레이저 치료 효과가 뭐 여름이나 겨울이나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여름에 자외선 노출의 양이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뭐 해가 떠 있는 시간도 길고 자외선이 되게 강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뭐 여름 휴가 같은 거를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노출이 많을 수 있는데 이게 내가 뭐 직업적으로 밖에서 일을 해서 뭐 자외선을 많이 받거나 이런 경우에는 딜레이를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치료를 해도 햇빛을 받으면 금방 재발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좀 피부가 태닝이 돼가지고 까매져 있으면 레이저가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름을 좀 피해서 딜레이해서 하시는 게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같이 그냥 뭐 실내에서 일하고 특별하게 햇빛을 내가 볼 일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뭐 전혀 상관없이 치료를 받으셔도 되고요. 점 빼는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점을 여름에 빼도는 되지만 이제 시술을 하고 나서 그 부위에 물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아무래도 좀 땀이 많이 나거나 맞아. 이런 분들은 관리하는데 너무 이제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좀 날씨가 선선해지면 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조금 건의를 해드려요. 맞아요. 저도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목에 지젖이라든지 사막이라든지 그런 거 그냥 선선해지면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내 얼굴에 이런 게 생기면 피부과 전문의를 꼭 찾아야 하는 어떤 신호다라는 게 있을까요? 보통 이제 기미가 올라오거나 뭐 없던 잡티가 생기거나 이제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경각심을 갖고 이제 피부과를 방문을 하시는데 그거랑 반대로 얼굴에 이렇게 하얀 반점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발성 물방울 모양 멜라닌 저하증이라는 이제 질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할머니들 팔다리 피부를 보면 이렇게 하얗게 점박이처럼 도도도도 이렇게 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얼굴에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광노화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노화가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외선 하면 뭐 기미가 올라온다든지 뭐 검버섯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까만 거 생기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이렇게 이런 하얀 점이 생기는 것도 광노화 현상의 하나거든요. 이 병변이 생긴 경우에는 내 피부에 광노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어떤 신호탄? 그런 사인이기 때문에 한번 피부과에 방문을 하셔서 뭐 지금 피부 상태가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진료실에 제일 많이 오시는 얼굴 화이트닝에 대해서 두 분 원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혹시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뭐 2탄도 한번 준비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